이재명 정부가 기초연금을 빼앗으려 한다. 노인 70%가 모르는 충격적 진실. 어느 날 아침 저는 뉴스를 보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검토. 단 8글자였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들, 혹시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돈, 기초연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갑자기 끊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서는 기초연금 예산이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며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이게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이면 매달 최대 34만 9,700원을 받으실 수 있고, 부부가구라면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최대 55만 9,520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돈 지금 받고 계신 분도 앞으로 받으실 분도 어쩌면 곧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이 억울하게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을 왜 노인 전체에게 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끝까지 읽어주시면 정말 중요한 정보들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살짝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하는데요. 2026년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다는 건데,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라 전체 살림살이가 통째로 바뀌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025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려 1,084만 명이 넘었고, 이는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게 2024년이었으니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많은 어르신들, 과연 노후가 안정적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게 1988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률이 고작 38.3%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 받는 분들도 평균 수급액이 월 69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인데요. 그 69만 원이라는 평균도 사실 절반 이상인 50% 넘는 분들이 월 40만 원도 못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월 40만 원이면 서울에서 교통비랑 밥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은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이 아니라 그냥 국민 용돈 수준이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께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이나 다름없는데, 그걸 지금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초연금 예산은 정말 나라 살림을 위협할 정도로 큰 걸까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에 투입된 예산이 26조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2040년이 되면 연간 100조 원, 2050년엔 연간 150조 원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돈이 전부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정부가 긴장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수급자 수도 마찬가지인데요. 2015년에 200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2023년엔 650만 명, 그리고 2050년엔 133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꺼낸 카드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70%한테 주는 걸 줄이자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논리에 반드시 반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4가지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민 용돈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복지 선진국들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건 공적연금 제도가 100년 전부터 자리를 잡아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든든한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 이제 38년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수급률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3%에 머물러 있는 거죠. 게다가 월 40만 원도 안 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살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이 없으면 수많은 어르신들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게 현실이고요. 두 번째 이유, 기초연금 심사를 위한 행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는 70%와 못 받는 30%를 가려내려면 신청인의 소득은 물론이고 재산, 심지어 부채까지 전부 조사해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수많은 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서류 몇 장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작업입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아동수당을 처음 도입할 때 하위 80%에게만 지급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득 파악을 위한 행정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고, 결국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기초연금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30%를 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모든 어르신께 드리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모든 어르신께 드리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이유,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 자체가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지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을 보면 같은 가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공시가는 시가의 50에서 60% 수준이니 사실상 50% 정도 공제받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전년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니 실질적인 혜택이 더 큰 셈입니다. 점포나 오피스텔을 갖고 임대소득을 받으시는 분들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점포임대 41.5%, 주택임대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근로소득에도 기본 공제 116만 원에 추가 30% 공제까지 부부 각각 적용됩니다. 그런데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예금이나 주식, 보험 같은 금융재산 형태로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본 공제가 달랑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부동산에는 공시가 적용 효과에다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의 추가 공제까지 해주면서 왜 금융재산에는 이렇게 차별이 심한 건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연금 소득 이야기를 하면 더욱 황당해진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모든 연금 소득에는 기본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젊어서 열심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분일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된다는 뜻인데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으신가요? 성실하게 오래 일하고 꼬박꼬박 보험료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겁니다. 노후에 똑같은 가치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게 부동산이냐, 금융재산이냐, 연금이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게 과연 공평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정작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기고 있고, 반대로 재산을 교묘하게 분산시킨 분들은 수급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하게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으실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네 번째 이유인데요. 네 번째 이유, 정부의 연금 지출이 OECD 국가 중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숫자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연금 지출은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고작 3.5% 수준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9.2%거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노인에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보험료의 30%를 국가 재정으로 직접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노인 빈곤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는 매년 10조 원씩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특정 직군의 연금을 위해 10조 원을 쓰면서 정작 노인 전체를 위한 기초연금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과연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0%입니다. OECD 평균이 14%인데 우리는 그 3배에 가까운 40%가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빈곤한 상황인데도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초연금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69만 원인데 절반 이상은 40만 원도 못 받고 있고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이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줄이는 게 올바른 방향일까요?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이건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 수당이자 사회 수당이라고 봐야 하는 거고요.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이 나라를 만들어 온 어르신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예우인 겁니다. 그걸 예산 타령하며 줄이겠다는 건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단순히 정치적 선택을 넘어서 이 사회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딱 4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민용돈 수준이라 기초연금 없이는 생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둘째, 70%를 걸러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 부동산 유리, 금융자산 분리, 연금 불이익이라는 구조적 불평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연금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재정 문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은 구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하며 납세한 결과로 돌려받는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저 꽉 찬 시니어 정보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